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그 시간인데요. 자, 지금 현재 움직이는 그 종목군들 보니까 이 대체적으로 오늘 많이 주목을 받는 그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선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조선 섹터가 지금 호가를 더 높이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지금 거래량도 빠르게 좀 증가가 되면서 5% 넘는 상승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모두 한 3% 정도 상승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전략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종목별의 특징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시장 가장 큰 특징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관련된 부품 섹터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파트론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올라지고 있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뭐 SDI 정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은 유가 반등에 맞춰서 정유주, 그다음에 조선주, 화학주,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섹터들의 순환매가 강화되고 있으면서 코스닥 쪽에서 일정 부분 거래소 쪽으로 좀 이동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내수주들이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동안 좀 반등했었던 내수 섹터들의 오늘 흐름이 좀 안 좋은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조정권에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실적이 아직 안 따라주는 카지노 섹터들도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수 섹터 중에서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쇼핑 관련주들 지난번에 한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롯데쇼핑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이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셀트리온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제품 판매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비슷한 섹터 쪽에서 마크로진이라든지 바이넥스 등도 같이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닥 결제주 섹터들도 소폭의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정말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거래소는 에너지에 반응하는 섹터들, 코스닥은 재료에 반응하는 헬스케어 바이오 섹터들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들 오르는 종목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삼성전자 주가는 0.7%가량 오름세입니다. 어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호실적이 지금 반영이 아주 크게 되지는 않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 역시 삼성전자와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동시에 올라버리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어제 강세에서 오늘은 약간 좀 승고르기성인데요. 역시 실적 잠정 실적치 나온 다음에 매물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이유로 본다라면은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시장이 기대했던 실적치 이상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분위기가 코스닥 시장에 있는 부품주 쪽까지 계속 들어오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안심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좀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주가 자체는 좀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반면에 하이닉스가 좀 하락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게 또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유가의 6% 넘는 급등. 이 부분이 그대로 이제 시세로 반영이 됩니다. 지금 정유 종목군들 SK이노베이션이나 SOL, GS 모두 나란히 한 2%가량 오르고 조선주의 강세가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쪽을 점검을 해주시죠. 네, 어제 조선주, 그다음에 정유주, 후발주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순환매가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건설주가 한 3일 이상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어제부터 움직인 조선주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조정받은 정유주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조정받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유가의 강한 반등보다 중동 쪽의 화해 무드 쪽에서 답을 찾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설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중동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정유주 섹터 같은 경우도 유가가 반등을 하니까 반응을 했겠고요. 조선주들도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 섹터를 다 돌아서 순환매가 돌았는데 가격적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으로 좀 이동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일단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라는 거죠. 수주를 실질적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보다는 받게 될 것이냐 안 받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실질적으로 팩트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건설주들 소폭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지만 최근에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정유주하고 조선주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유주는 뭐 실적은 바닥이 좀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선주는 아직까지 실적이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조선주가 되겠죠. 그래서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어서 뭐 현대미포라든지 삼성중공업 뭐 이런 부분들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낙폭과대라는 측면에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유가 관련된 종목, 이 태양광 쪽이 될 텐데, 오늘 태양광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OCI가 지금 21선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매매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될까요?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죠. 조정 많이 받으면서 가격적으로 바닥이 최근에 10만 원 중심으로 해서 좀 잡혔습니다. 지금 현재 21선 부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약 고점 오늘 10만 6천 원 부근 여기가 21선입니다. 아직까지 21선이 하향하고 있어서 OCI 좀 등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강하게 급반등을 하면서 21선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주가가 여기서 계속 등락을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일단 OCI 같은 경우 다시 10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실적이 따라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실적 시즌에 좀 대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10만 원권의 지지선 설정해 놓고 대응하신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호스닥 시장에서 좀 강한 시세가 나오는 대형주, 셀트리온. 미국 FTA 승인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50일주 신고가입니다. 지금 8% 급등세, 거래도 지금 크게 실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 뭐 막을 자가 없겠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대장주인데요. 신고가 상태입니다. 이 종목 보유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엄청난 신약 기업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기를 좀 기대하는 바람인데요.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7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적으로 보유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7만 8천 원 부근에서의 매물대 좀 잘 돌파하는지 여부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같은 섹터들 강하게 반등하고 있죠. 마크로젠이라든지 오늘 테라덴 이텍스라든지 바이넥스라든지 유전체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바이오 섹터들의 흐름을 강하게 이끌고 있는 셀트리온의 방향성이 전체적인 해당 섹터의 방향성과도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흐름에도 같이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파트론까지 좀 점검해보죠. 삼성전자 호실적과 더불어서 지금 파트론 그동안 좀 조정권이었는데 오늘 21선 뚫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네, 파트론 추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저항대는 막혔죠. 지금 15,000원 저항대에 지금 걸렸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에서 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파트론 그동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61선 부근에서 지지력 형성됐습니다. 13,500원 부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14,400원 정도에 설정되어 있는 21선 지지력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기로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가격 보셔야 되겠지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시 15,000원 뚫어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높은 섹터였던 만큼 주가 상승도 많이 가파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실적이 1분기에 나올 수 있는지 여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 종목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유가 급등에 항공주들이 좀 많이 밀리는데 지금 대한항공이 3%대로 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5일선 밑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이 종목도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대한항공 유가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반등은 하고 있지만 급등할 가능성은 좀 많이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희비가 항상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5만 원권 정도 강하게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나중에 5만 원이 깨지면서 한 4만 8천 원대 내려온다라면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5만 원 중심으로 해서 유지하시는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모바일 게임 쪽의 움직임이 좋지가 않은데 지금 뭐 썬데이 토주도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위메이드가 지금 21선 깨고 내려앉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실적 부진에 대한 그 우려감이 좀 있는데요. 저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모바일 게임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그런 흐름을 항상 당하게 되는데요.
모바일 게임주들 지금 오늘 가장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 섹터 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더 특히 더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 섹터 쪽에서 실적이 좋다라고 알려진 컴투스도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위메이드가 오늘 좀 레포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가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투자자들 중에서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위메이드는 그냥 항상 늘 적자 기업이거든요. 항상 기대감은 있었지만 보여주는 것이 항상 적자여서 주가도 맨날 그 자리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불을 확 지르면서 다른 뭐 중소형 게임주들도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약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섹터주의 강세와 상반된 흐름이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위메이드 받으려면 오히려 위메이드 37,0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단기에 급등할 일은 없겠지만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자회사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좀 반영시켜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37,0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손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재희 사장과 함께했습니다.